8월 17일이 되면 100일이 됩니다. 출범한 지 100일 되는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각종 실험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실험의 대상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평화 구걸 정책은 지금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고, 각종 사회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집권 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4개월 동안 경남지사를 하면서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퍼주기 복지, 퍼주기 재정 집행으로 1조 3,488억 원의 부채를 안은 그런 경남 도정을 맡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진주어려운 폐업부터 시작을 해서 무상급식 문제로 진통을 겪은 끝에 3년 6개월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그 멈출 수도 없고 퍼준 복지를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집권 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을 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이 나라 청년들이 모든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적폐청산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일례 본래 목적을 살펴보면 DJ 노무현 정부 과거사 미화 작업과 또 MB 박근혜 정권 10년을 전부 부정하자는 그런 적폐청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나라 좌파의 적폐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해외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업 옥죄기, 기업 범죄 시하기, 그리고 기업 압박하기, 준조세 이런 문제로 한국에서 기업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를 만든 그런 사례가 제가 통계 수치를 보니까 338만 개의 해외 일자리를 우리 기업이 창출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창출을 했는데 국내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은 국내 청년 실업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조치가 됩니다. 최근에 방직업계를 비롯해서 해외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이고 방직업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업계에서도 해외 탈출 러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좌파 정권 5년 동안 산업 공동화를 우려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국민 토크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나라 운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성주 사드 배치의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m만 떨어져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 무해 제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약하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보면 그동안 사드 소동이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무 개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당이 줄곧 주장해온 대로 한미 양국 간의 합의를 봐온 대로 신속하게 사드 포대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등의 사드 배치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온갖 부실과 핑계로 연기하기 위해서 취해온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 당론을 하루빨리 변경하고 사드 반대 특위도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엄중한 안보 상황 인식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직도 북한 핵은 남의 일이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한가하게 휴가나 가서 관광객과 사진이나 찍는 이벤트 쇼 정치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말싸움이 거의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수뇌부들의 한가한 휴가 타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한 지 이제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급박한 안보 외교 위기 속에서 한가하게 휴가를 떠났는지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외교장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부총리, 외교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모든 정부 수뇌부들이 줄줄이 휴가를 떠나거나 갈 계획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부터 무슨 휴가라는 게 자랑이라도 되듯이 아니라고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들도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도 이번 주에 휴가를 간다고 나왔는데 저는 차라리 이것이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긴장하고 수비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로부터 신뢰와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책임하고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을 듣는 정부 수뇌부들, 특히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각성과 책임의식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후손과 국가유공자의 생활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며 떳떳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 대책도 없는 선심성 퍼주기 예산에 몰두할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다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잃어버린 지위를 되살리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손들의 생활대책, 관련 문화재 복원 예산 9월 2일 예산에 담아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 문재인 출범 첫 정기국회에서 갖는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매의 눈으로 예산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여혜가 질문 하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의 대통령을 본인이 직접 추구하고 계시니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14일자 기사를 보면요. 제2의 박기영이 곳곳에 학연, 혈연, 지연보다 강한 인연인사 만개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직접 박기영 혁신본부장의 인사에 관해서 공을 인정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박기영 혁신본부장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 출신의 비서실장도 우리는 분명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묵묵히 대통령께서는 감행을 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관한 이야기도 여성계는 물론 우리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는 소통할 의사가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혹시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정말로 기사처럼 실력과 학용과 지원보다 더한 인연인 것은 아니겠지요? 라는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침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요.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해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권의 나팔수가 필요한 문재인 정부와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줄곧 자기들의 잣대의 공정성을 외쳐온 MBC 노조가 합작해 MBC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이유성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고 말하자 이유성 위원장은 대통령이 말에 화답하듯 11일 민주당 지부 방문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하고 MBC 사장과 이사회인 방문인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그것이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MBC 사장 해임 의도를 노골화했습니다. 이는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사장들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신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대통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적폐오관왕인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의 보내야 하는 방통위원장, 그리고 정권과 결탁하는 대가로 경영권 장악을 노리는 좌파 MBC 노조가 3일체가 되어버리는 공영방송 장악 흉계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MBC 장악을 위한 의도로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했으나 의도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권이 없는 방통위가 나서 임기가 보장된 MBC 사장과 방문진 임원들을 갈아치우려는 불법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유성 위원장을 통해 1차로 MBC를 무력화시키고 KBS와 비호적 언론들마저 장악하려 할 것이 자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인 적폐 인물 이유성 위원장을 동원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성 위원장은 MBC 사장을 끌어내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본인 스스로 방통위원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우상 대변인이 좀 적극적으로 위원들하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MB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또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피곤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8월 8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한 이슈를 다뤘습니다. 1년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이면 많이 다루는 것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일주일 이상을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보고 있는 이 북한 이슈는 굉장한 위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휴가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국가안보 위기 속에 경제 위기 또한 걱정됩니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 파탄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인 자동차 업계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GM은 누적 적자가 총 2조가 넘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통상인권 소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동차 업계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부가 나서서 팔을 비틀어 그 내용마저도 보도 내용을 정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간에서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부분을 해외로 이전한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팔 비틀어 내용을 바꾸게 한 것이 과연 이 정부가 얘기하는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래 제가 정리한 민심을 문재인 정부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대 대선 때 41%의 지지를 받은 정권입니다. 엄연히 60%에 가까운 국민들은 분명히 지난 대선 투표에서 반대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요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자칫 망국으로 이르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4대 망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민심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추어 정책 운용입니다. 판도라 영화를 보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 정책일 겁니다. 두 번째가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한시적 권한을 위임받은 이 정부가 5년 뒤에는 나라의 곳간을 거들낼 어설픈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세 번째가 성장 포기 정책입니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기업의 세액 공제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R&D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축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 정책들입니다. 성장을 포기한 정부 같습니다. 네 번째가 안보조의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가 이렇게 엄중한데 전자권을 환수하겠다, 그리고 샤드 배치에 관련된 오락가락한 태도, 좌파 시민단체의 성주 투쟁에 얹혀서 지금 현재 전자파에 대한 결론이 난 이 시점에 샤드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심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이 국민들의 네 가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불안 심리를 즉각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한시정부고, 그리고 지난 이 한시정부의 권한을 받은 투표에서도 41%의 지지를 받고 엄연히 60%의 반대 국민이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 시선을 엄중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7일이 되면 100일이 됩니다. 출범한 지 100일 되는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각종 실험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실험의 대상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평화 구걸 정책은 지금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고, 각종 사회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집권 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4개월 동안 경남지사를 하면서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퍼주기 복지, 퍼주기 재정 집행으로 1조 3,488억 원의 부채를 안은 그런 경남 도정을 맡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진주어려운 폐업부터 시작을 해서 무상급식 문제로 심통을 겪은 끝에 3년 6개월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그 멈출 수도 없고 퍼준 복지를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집권 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을 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고 이 나라 청년들이 모든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해외 일자리를 우리 기업이 창출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창출을 했는데 국내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은 국내 청년 실업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조치가 됩니다. 최근에 방직업계를 비롯해서 해외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이고 방직업계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업계에서도 해외 탈출 러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좌파 정권 5년 동안 산업 공동화를 우려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국민 토크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나라 운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성주 사드 배치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m만 떨어져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무해 제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약하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보면 그동안 사드 소동이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무 개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당이 줄곧 주장해온 대로 한미 양국 간의 합의를 봐온 대로 신속하게 사드 포대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등의 사드 배치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사드 배치를 실제로 적폐청산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일례 본래 목적을 살펴보면 DJ 노무현 정부 과거사 미화 작업과 또 MB 박근혜 정권 10년을 전부 부정하자는 그런 적폐청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나라 좌파의 적폐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해외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업 옥죄기, 기업 범죄 시하기, 그리고 기업 압박하기, 준조세 이런 문제로 한국에서 기업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를 만든 그런 사례가 제가 통계 수치를 보니까 338만 개의